지난 한 주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평소에 어지러움증 느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약간 휘청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루 종일 그냥 멍하고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막 속이 울렁거려서 응급실 다녀왔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중에 위험한 어지러움증은 어느 걸까요? 가볍게는 피곤해서 어지러울 수도 있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때문에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귀 속에 문제가 있거나 뇌 속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확인을 해보셔야죠. 오늘 다양한 어지러움증의 원인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최진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동의의료원 어지럼증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최진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어지러움증 반갑습니다. 센터에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 어지러움증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선생님. 우리가 어지러움을 왜 느끼는 걸까요? 움직임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춰주는 감각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감각을 이제 평형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평형 감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공간을 인식하게 해주는 시각,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이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하게 해주는 체성 감각, 네, 그리고 이제 귀 안에 이제 존재하면서 머리의 회전 움직임이나 중력 같은 것을 감지하게 해주는 네, 전정기관, 이렇게 네. 세 가지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제 세 가지 감각을 이제 뇌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다루게 되고요. 예, 이러한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음. 우리 몸의 평형 감각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예. 어지럽다는 표현들을 그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 다양하게 표현하는 어지러움들이 다 원인이 다르다면서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예. 이거를 이제 좀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보통 귀 안에 이제 전정기관에 네.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지럼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어. 뭐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이석증, 이석증, 혹은 이제 뭐 전정신경염, 예, 혹은 메니에르병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전정기관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어지럼증이 예. 흔하겠고요. 이분들이 이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끼신단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네. 예, 예.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으시다면서요, 어지럼증 중에. 예, 가장 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보통 뭐 70%, 80%가 아마 전정기관의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고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지럼증 때문에 이제 막 엄청 일상생활이 힘들고 지장은 가지만 네. 이거 자체가 뭐 당장 내 뭐 생명의 위협이 가고 이런 예. 상태는 아니긴 합니다. 예, 자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 하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보행을 할 때 예, 이제 막 몸이 이제 좀 기울거나 예. 좀 휘청휘청거린다. 꼭 마치 예. 내가 술 먹은 것 같다. 실제로 술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 예. 술 먹은 것처럼 기울거나 막 휘청휘청거린다.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기운다, 휘청거린다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예. 종종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아까 앞에 말했다시피 좀 자세를 이제 인식하게 해주는 좀 체성 감각 예. 이런 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와 관련된 질환으로는 뭐 당연히 뇌졸중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겠고, 예. 그 외에도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실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뭐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 혹은 이제 척수나 말초신경 네. 이런 쪽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날 예. 수 있는 어지럼증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아찔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오셔가지고 대화를 해보면 막 뭔가 너무 아찔해요. 뭔가 뭐 눈앞이 깜깜해져요. 아니 심한 경우에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예.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뭔가 뇌혈류에
전반적인 이제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예. 이런 증상을 호소하실 때 생각해봐야 될 거는 주로 이제 기립성 저혈압 혹은 이제 뭐 저혈당. 예. 간혹 이제 뭐 자율신경계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는 자율신경계 이상. 예. 간혹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혈류를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니까 네. 심장에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애매하게 이도저도 아니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약을 이제 이런저런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약을 많이 먹고 있거나 예. 이런 문제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제 뭐 심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면담을 하다 보면 조금 뭔가 환자의 좀 그런 제스처나 뭐 말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뭔가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불안해하신다든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자세하게 물어보게 되면 예. 좀 원래 가지고 계셨던 뭐 우울이나 예. 불안 혹은 뭐 좀 비교적 최근에 뭔가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예. 심한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에 대한 좀 약간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건 이제 그거죠. 정말 뇌졸중이나 뇌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지러운 건 아닐까. 이걸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네. 뇌에 생기는 문제는 뭐가 있나요? 가장 먼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제 뇌졸중이 있겠죠. 예. 네. 뇌졸중이라는 거는 이제 뇌혈관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뇌가 손상을 입은 상태를 뜻합니다. 네. 뜻하고 이는 크게 이제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과 혈관이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생기는 뇌출혈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예. 일단 증상 자체는 결국에는 뇌혈관이 손상을 입으면서 네. 이제 주로 이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어지럼증과 관련된 뇌의 구조물, 네. 주로 뭐 손해나 뇌줄기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갑자기 어지럽고 갑자기 어지럽다. 예, 예.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뇌졸중 때문에 어지러운 거면 뇌졸중은 굉장히 빨리 병원에 오셔야 되는 병이잖아요. 응급 질환이고. 네.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뇌졸중으로 인한 어지럼이다라는 걸 알아챌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을 했고 네. 이 어지럼증 때문에 내가 뭔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 증상이 심할 때 예. 그리고 이 심한 어지럼증이 이제 한 48시간, 네. 한 이틀 이상 지속됐는데도 예. 계속 크게 호전 없이 네. 계속 심한 어지럼증을 유지하는 상태. 네. 그리고 이제 뭐 경색이나 출혈로 인해서 뭐 다른 동반 증상, 뭐 심한 두통이라든가, 네. 뭐 혹은 이제 뭐 복시, 이제 네. 상이 여러 개로 보이는 증상, 네. 이런 이제 복시 같은 게 있거나 뭔가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발음이 되게 이상해지거나, 예. 혹은 뭔가 정신 상태가 약간 온전치 못하거나 네. 이런 동반 증상들이 보일 때 음. 이 뇌졸중을 의심해봐야 하는 네. 그런 위험 소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을 때 어지러울 수 있다. 또 하나 무섭습니다, 선생님. 뇌종양이 있는데 몰랐다. 뇌종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뇌에 뭔가 이제 덩어리가 이제 자라면서 뇌를 압박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네. 근데 이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아침에 갑자기 확 자라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서서히 이제 덩어리가 커지면서 이 머리를 이제 누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증상을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막 증상이 생겼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이제 뭔가 점점 가면서 내가 막 어지럽다, 좀 뭐 머리도 좀 아프다, 뭔가 속이 좀 안 좋다, 뭐 이제 휘청휘청 거린다 이런 이제 어지럼증과 함께 동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 하나로 저희가 선생님 편두통 특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편두통의 중요한 증상으로 저희들이 다 뭐 두통을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중요한 증상이 배가 아프면서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편두통 진단을 할 때 그리고 그거와 함께 어지러움이 있을 수 있다. 요게 제가 기억에 남아서 그러면 편두통이랑 어지러움도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될 수 있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두통을 가진 사람들이
좀 그거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좀 뇌가 많이 예민하다고 예민해져 있다. 예,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뭐 염증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뇌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뇌 부위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보통 제일 흔한 건 이제 시각 증상, 예. 뭔가 눈이 이제 좀 뭔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그거 외에도 이제 좀 뭐 소화기 계통 증상을 호소하거나 혹은 이제 어지럼증과 관련된 부위를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서 예. 어지럼증 증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이석증도 말씀하셨고 아까 전정신경염도 말씀하셨고 메니에르병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석기관에 위치하고 있는 이석, 즉 이게 돌이거든요. 네. 이 칼슘 성분으로 된 이 돌이 음. 반골이관으로 빠지게 되면서 네. 이제 내가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예. 이 이석이 막 움직이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 돌이 이제 빠져나와서 반고리반 안으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하게 느끼신다면서요. 예,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이석 그 림프액에 이제 그 반골이관 이제 림프액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그 전정기관을 자극을 시키면서 예. 어지럼증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보통 다 이석증 때문에 오시고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또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게 된다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석이 반골이관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네. 골자는 이제 그럼 빠진 이석을 내가 어떻게 해서 좀 빼내자. 이게 이제 이석증 치료의 주된 이제 방식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아마 병원에 이제 이석증으로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네.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막 머리를 이렇게 막 돌리면서 네. 이제 그 이석을 빼게 되는 이제 그런 시술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예. 이거를 이제 저희는 정복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거 할 때 되게 어지러워서 또 환자분들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돌이 빠져나오고 나면 금방 또 거짓말처럼 좋아집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이석증이고 전정신경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까 그 전정기관 어디에 염증이 생기나 봐요. 네. 음. 이제 전정신경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 전정기관에서 이제 뇌로 이어주는 전정신경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이 전정신경에 이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뭔가 뭐 염증 같은 게 생기면서 이게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건데요.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엄청 어지럽고 예. 이제 막 좀 구토나 이제 구역질을 많이 동반할 정도로 이제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갑자기 염증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하는 게 일단은 초기에는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경이 이제 결국에는 손상을 입어서 증상이 일어난 거니까 좀 초반에는 너무 어지럽다 보니까 좀 일시적으로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좀 진정제랑 이제 보통 이제 구역질이나 구토를 많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런 항구토제 같은 것들을 좀 쓰면서 좀 그래도 급성기가 지나갈 때까지는 좀 증상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을 일시적으로 좀 쓰는 게 좋고요. 예. 이제 대신에 이제 시기가 지나면 이제 염증도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는 좀 천천히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게 예. 그 이제 염증으로 인한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낯선 질환이 하나 있습니다.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전정기관 안에 생기는 병인가 봐요. 아,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정기관은 주로 이제 뇌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귀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하거든요. 예. 예. 이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 뇌에 이제 그 림프액이 이제 흐르고 있습니다. 림프액이 흐르고 있는데 이 림프액이 이제 뭐 어떠한 뭐 염증이나 뭐 스트레스나 이런 자극들로 인해서 좀 차게 되고 예. 이게 그 뇌가 차게 되면서 이제 전정기관과 그리고 이제 뇌에는 또 우리가 청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도 같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달팽이관을 같이 이제 좀 압박을 하면서 좀
자극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정기관이 자극이 되니까 엄청 어지럽고 예. 이제 막 속도 메스껍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 그와 함께 이제 달팽이관을 자극하니까 청력, 뭔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혹은 뭔가 좀 귀가 좀 먹먹한 것 같습니다. 네. 혹은 좀 이명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오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림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저 파란색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전정기관 안에 림프액이 돌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붓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네. 부어서 이제 생기는 증상인데 그러면 저 붓기를 빼주면 증상도 좋아지겠네요. 주로 이제 메니르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림프액이 이제 차면서 이제 좀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저염식, 이제 짜게 먹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시키고요. 그래야 이제 아무래도 림프액이 좀 귀 안에 덜 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염식을 이제 권장드리고 네, 그리고 뭐 약을 쓴다고 하면 이뇨제 같은 거 쓰시면 효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뇨제도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예. 이제 귀에 림프액이 차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네. 필요하면 이제 이뇨제까지도 사용하면서 이제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예. 제 주변에 봐도 선생님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보셔도 그런가요?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서 더 잘 생기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그런 노인분들한테서 이제 어지럼증이 왜 생길까에 대해서 이제 뭐 연구를 해봤을 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노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좀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무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지럼증에는 시각과 체성 감각과 이제 전정 감각이 이제 관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세 가지 감각도 결국에는 이제 감각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좀 노화로 인해서 좀 퇴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이제 좀 어지럼증이 더 잘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동맥경화나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이런 좀 만성 질환들의 유병률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런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 이런 질환들은 이제 아무래도 뇌혈관 질환들에 대한 좀 위험도를 올리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노인분들이 어지럼증을 더 잘 일으키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중에 왜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설 때 휘청하고 핑 돌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예.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한다던데 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립성 저혈압. 말 그대로 이제 기립, 일어날 때 저혈압, 혈압이 이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혈압을 잴 때는 보통 좀 편한 자세에서 앉아 있거나 이제 누워 있을 때 이제 재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혈압으로 보는데 이제 서게 되면 서면서 이제 혈압이 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네.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보통 젊은 분, 뭐 특별한 이제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어설 때 빠르게 이제 몸에서 조절을 하면서 이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랑 서 있을 때의 혈압 차이를 적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런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네.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에 비해서 서 있을 때 예. 혈압이 이제 수축기 기준으로 한 20, 이완기 기준으로 한 10 이상 이제 막 갑자기 이제 떨어지는 거를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원인이 뭘까요? 이런 경우는. 노인분들한테서는 고혈압이 많아서 고혈압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네. 고혈압약을 먹게 되면 이제 혈압을 조절하려고 이제 먹는 약이다 보니까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눕거나 앉아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혈압을 재지 않습니까? 그때 혈압을 이제 정상 혈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좀 과도하게 먹다 보면 물론 이제 눕거나 앉아 있을 때는 그렇게 혈압이 높지 않지만 네. 이제 역으로 일어서게 되면서 혈압이 이제 많이 낮아지게 되면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어지러움증을 다룰 때는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도 어지러운데 신경과를 가야 되나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나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느 과를 갈까요, 선생님? 보통 근데 이제 약간 이비인후과라고 네. 하면
그냥 귀만 잘 보는 거 아닌가? 예. 반대로 이제 신경과, 이 신경 보는 과니까 그럼 뇌만 잘 보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있는데요. 근데 어차피 이 주로 이제 어지럼증과 관련된 이 전정기관, 이 귀에 있는 전정기관의 경우에는 이 전정신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신경을 통해서 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즉, 이 결국에는 전정기관과 뇌는 따로따로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어지러워서 이제 뭐 귀에 문제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뇌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전문적으로 볼 수 있고 좀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면 네. 어느 곳이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지럽다 하시면 좀 가까이 있는 그냥 어지럼증 센터, 그 과에 상관없이 네. 그런 어지럼증 센터를 가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지러움 센터를 꼭 찾아가야 하는 증상들, 그러니까 이건 뭉개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증상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어지럼증이 생겼을 때 이 어지럼증이 이제 좀 위험한 어지럼증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좀 꼭 빨리 가서 이제 뇌 영상 등을 찍어봐야 되는 어지럼증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 네.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되게 심한 어지럼 같은 경우 이제 꼭 가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어지럽기도 어지러운데 네. 두통도 되게 심하고 예. 그리고 막 심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너무 심해서 구토까지 하는 경우 네. 이런 경우에도 꼭 가보셔야 되겠고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뭔가 확실히 대화를 하는데 내가 발음이 이상하다. 예. 발음이 이상하고 이제 마비 이제 뭐 한쪽이 이제 팔이 뭐 잘 안 움직이거나 다리가 잘 안 움직여진다 이런 예. 마비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예. 혹은 이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도 뭔가 상이 한 개로 보이지 않고 뭔가 여러 개로 보인다.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꼭 빨리 응급실을 내원하셔가지고 뇌 영상 등을 찍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들이라 그걸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이제 응급실에서 뇌 MRI를 찍어봐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뇌 MRI를 찍기도 합니다만 선생님, 이거 어지러움 센터에 가면 희한한 검사들을 좀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사진에 있는 저것들. 가장 많이 하는 검사로 요 앞에 사진에 보이다시피 네. 안경을 씌우고 이제 뭔가 막 고개를 이렇게 막 돌려보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비디오 안진 검사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지럽다고 이야기를 할 때 네. 이제 어지럼증과 함께 안진 이게 막 고개를 움직이거나 뭐 혹은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막 눈이 좀 떨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안진 검사를 시행을 해서 음. 이제 좀 안진의 방향이나 위치 등을 파악해서 이 네. 어지럼증이 왜 생겼는지 이제 예.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제 머리를 이제 확 돌리면서 혹시나 뭐 또 이상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두부 충동 검사, 예. 뭐 이제 귀에 뭔가 이제 뭐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넣으면서 혹시나 뭐 나타나는 안진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보는 온도 안진 검사, 네. 그리고 이제 의자에 앉혀서 이제 막 이제 돌리면서 뭔가 안진 같은 거나 이런 이상 소견, 눈의 움직임에 이상 소견 없는지 확인하는 회전 의사 검사, 예. 뭐 그 외에 뭐 동적 평형 검사, 뭐 전정 근유발 전이 검사 이런 것 등을 이제 시행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계신 저 사진 저분은 침대에 묶여 계세요. 네.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립경 검사라고 해서 이제 주로 기립성 저혈압, 기립성 저혈압을 이제 재보는 검사인데 이제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 있을 때 심장 박동과 혈압을 이제 재보고요. 이제 세웠을 때 그러면 얼마 만에 혈압이 뭐 얼마나 떨어지고 맥박이 얼마나 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 가능성이 있을지 아닐지를 확인해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검사가 되게 많은데 이 검사를 모두 다 받으시는 건 아니죠? 필요한 분들만. 아무래도 이 검사 자체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런 검사들을 다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이 금전적인 문제도 좀 많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꼭 외래를 오면 최대한 좀 정확하게 환자분의 병력을 좀 청취를 하고 이 환자가 이러한 병력을 보일 때 그럼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까? 딱 필요한 검사만 이제 저희가 이제 처방을 내려가지고 예. 이제 필요한 검사만 시행을 해서 이 검사를 통해서 이분은 이러한 어지럼증을 보이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약간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는 1년에 한 2번 정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데 그러고 그냥 사라진단 말이죠. 깔끔하게. 지금은 어지러움이 없어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하나요? 네, 받아봐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뭐 이석증 같은 거 생겼다가 이제 뭐 내가 움직이면서 사라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 뇌혈관 질환 중에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미니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그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시적으로 혈류가 이제 통하지 않으면서 증상을 일으켰다가 이제 다시 이제 혈류가 통하게 되면서 증상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나중에 뭐 한 몇 달 지나서 봤을 때 뇌졸중 발생 비율이 한 30% 이상 된다라고 예. 하는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뇌졸중의 전조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미리 증상이 있을 때 네. 좋아졌다고 해서 바로 예. 그냥 뭐 일상생활하고 지내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일단 좋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일과성 허열 발작이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이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뇌졸중이 잘 생기는 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치료도 일반적으로 거의 뇌졸중 환자와 비슷하게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얼른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지러움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중에 나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이게 뭐 인공관절을 하신 분 것도 아닌데 네. 이게 어지러움도 재활 치료라는 게 있습니까?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어지럼증 환자들 중에서 이제 일단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정신경염 이제 갑자기 전정신경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예. 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이게 이제 급성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좀 잘 안 돼서 계속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 혹은 이제 좀 뭔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만성적으로 되게 계속 장기간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분, 혹은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많이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필요하면 전정재활이라고 하는 이 재활 치료를 좀 권유드리게 됩니다. 네. 이 전정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눈과 머리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훈련시키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좀 서서 뭐 균형을 잡고 뭐 이런 균형 훈련을 시키고 네. 이제 한 발짝씩 뭐 걸어보고 하는 이런 보행 훈련 등을 이제 시키면서 예. 이러한 전정 재활 같은 경우에 이제 어지러워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자극을 줘서 예. 일종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거든요. 이 자극을 줘서 이 머리 이런 중추에 좀 손상된 전정 기능을 빠르게 좀 보상시켜 주려는 이런 보상 기전을 최대한 발달시켜 주려는 목적으로 네.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서히 어지러움증이 나아지게 되겠네요. 네. 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어지러움의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최진혁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지러움의 원인들이 생각보다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반드시 빨리 치료받으셔야 하는 원인도 있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상주의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